아, 진짜. 비린내 좀 안 나게 살면 안 되냐? 사람 꼴은 좀 하고 살아. 아내 이정아가 포장해온 생선을 들고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 강세훈이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 옆에 있던 젊고 화려한 차유리가 콧잔등을 찌푸리며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하였습니다. 이거나 들고 시장이나 나가. 생선 파는 게 어울려. 세훈이 비웃음을 띤 채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너는 여기서 끝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중앙수산시장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생선 좌판 사이를 누비며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은빛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놈들이었죠.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남편 강세훈의 취향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4마리 손질해주세요. 알았어요, 정아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가족 아침 차려야죠. 정아는 비닐봉지에 담긴 생선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에겐 익숙한 냄새였죠. 가족을 위한 정성의 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정성이 오늘 바닥에 내팽개쳐질 줄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아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웃음소리.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아가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강세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그 냄새 나는 거 사왔어? 쾅! 세훈이 정아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생선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마룻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제발 사람처럼 좀 살아라. 맨날 생선 냄새를 집안에 들이고 다녀. 여보, 아침 해주려고. 아침? 누가 먹으라고? 세훈이 거실을 향해 돌아서자 그곳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넘긴 그녀는 정아를 보며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이정아 씨? 아직도 이 집에 있었어요? 정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이혼해. 탁! 세훈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정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갑자기...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넌 여자로서 끝났어. 집에서 생선 냄새나 풀풀 풍기고 화장도 안 하고 그게 부인이야? 정아가 새벽부터 준비해둔 아침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정성껏 차려둔 밥상이었습니다. 우당탕? 세훈이 그 상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된장국이 정아의 치마에 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살갗을 적셨지만 정아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더 뜨겁게 타들어갔으니까요. 유리야, 이제 내가 주인이야. 차유리라는 그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아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죠, 이거. 아줌마는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아줌마. 그 단어가 정아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27에 시집와서 47이 된 지금까지 20년을 이 집 귀신처럼 살았는데
남은 것은 아줌마라는 호칭뿐이었습니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정화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아 아껴두던 그 샴페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진짜니까. 축배, 팡! 코르크 마개가 터지는 소리가 정화의 가슴에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20회를 함께한 남편이,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아 씨, 그렇게 비린내 나는 여자가 아직도 사람 노릇해요? 유리가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나 나가. 세훈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정화의 발밑에 휙 던졌습니다. 생선이나 팔고 살아. 정도 베푼 거니까 감사해. 5만 원.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5만 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우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죠. 짐 싸. 정화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하나에 옷가지를 담았습니다. 20년의 삶이 트렁크 하나에 담겼습니다. 침실에서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선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정화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정화가 현관을 나서자 세훈이 뒤따라 나와 그녀의 짐을 계단 아래로 집어던졌습니다. 쿵쾅! 트렁크가 굴러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속옷, 양말, 화장품, 20년의 흔적들이 계단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 잘 되면 우리 생선은 거기서 살게요. 유리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문이 정화의 면전에서 닫혀버린 듯한 차갑고도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억울함보다는 허무함이, 분노보다는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흩어진 짐을 주웠습니다. 젖은 옷가지를 다시 트렁크에 담았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정화는 트렁크 손잡이를 꽉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다녀온 그곳, 중앙수산시장.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고기 써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진한 비린내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냄새, 그녀를 내쫓은 이유가 됐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정화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시장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가 질퍽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여자로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인생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을 시장 구석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녹일 곳도 눈을 붙일 곳도 없었으니까요. 며칠간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손에 쥔 돈은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려면 최소 30만 원이 필요했지만 통장 잔고는 고작 12만 원. 그마저도 내일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거리에서 자는 거 아니야?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아빠가 이혼했다던데 진짜야? 엄마 어디 있어? 정화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시장 창고에서 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23 대학생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시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도매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라도 해야 해. 뭐라도. 정화는 트럭 사이를 헤매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생선 좀 팔 수 있을까요? 자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여기 새댁이 어디서 왔어? 덩치 큰 아저씨가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생선 장사 해보셨어요? 손질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죠. 열심히 할게요. 쯧쯧. 여기 자리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가 팔면 우리가 굶어 죽어. 상인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새로운 경쟁자를 반길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사흘을 헤맸습니다. 정화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시장 끝자락 화장실 옆 구석진 곳. 겨우 1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쓸 수 있을까요? 옆 좌판의 할머니가 정화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거기는 햇빛도 안 들고 사람들도 안 지나다녀. 장사 안 돼. 괜찮아요. 여기라도 쓰게 해주세요. 하긴 빈자리니까 누가 뭐라 하겠나.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정화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 눈엔 보여. 당신 무슨 사연 있지?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힘내요. 세상 끝은 아니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35,000원. 이 돈으로 아이스박스 하나와 얼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매 트럭에서 가장 싼 생선을 샀습니다. 고등어 10마리, 갈치 5마리. 전부 합쳐 2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새벽 6시. 정화는 좁은 자리에 비닐을 깔고 생선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조도 없이 아이스박스에 담긴 생선들이 전부였습니다. 옆 상인들의 반짝이는 수조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7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화의 좌판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비린내 쩐다. 여기 생선 괜찮은 거 맞아? 네,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손질은 해줘요? 네, 해드릴게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 고등어 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칼끝이 어긋났습니다. 슥!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어머, 뭐해요? 생선에 피 묻었잖아. 죄송해요. 정화는 황급히 생선을 치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인상을 쓰며 돌아섰습니다. 장사 처음 하나 봐. 저기는 거르자. 그 말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화의 좌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전 11시.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정화는 축 늘어진 생선들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마르기 시작하는 고등어, 색이 변한 갈치. 오후가 되자 생선들은 더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망한 거야? 정화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3,000원이 남았습니다. 밤, 정화는 창고 구석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생선 손질법을 쳤습니다. 영상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고등어는 이렇게 비늘을 벗기고요. 배를 가를 땐 이 각도로. 정화는 메모장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손이 저릴 때까지 상상 속에서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이튿날도 매출은 없었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한 아주머니가 정화의 손질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손질하면 가시 걸려 죽어요. 장사 접으세요. 정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왜 울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정화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늘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틈에선 진물이 났습니다.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힘들지? 옆 좌판 할머니가 김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먹어. 빈속에 일하면 쓰러져. 할머니. 됐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 언젠가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짜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이 아니야.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자리를 폈습니다. 밤마다 유튜브를 보며 칼질을 익혔습니다. 남들이 버린 폐기 생선을 주워다가 연습했습니다. 20하루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 손님이 정화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이요. 손질해줘요? 네. 정화는 이번엔 다르게 칼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한 그 동작 그대로 칼이 미끄러지듯 고등어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가시를 발라냈습니다. 남자는 손질된 고등어를 받아들고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오, 여기 고등어 싱싱하네. 손질도 깔끔하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꾸벅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5,000원을 건네고 갔습니다. 그날 첫 매출이었습니다. 5,000원. 정화는 그 돈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정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샀습니다. 라면이 아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첫 매출 5,000원. 손님 1명. 고등어 1마리. 그 밑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줌마 여기요. 사흘 뒤 그 남자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선을 사갔던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고등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5마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찾아준 손님이라니. 이게 바로 단골이라는 거였을까요? 아줌마 손질이 깔끔해요. 다른 데는 가시가 남아있던데 여기는 딱 먹기 좋게 발라져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마누라가 극찬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사겠습니다. 남자는 25,000원을 건네고 갔습니다. 정화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 좌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기회는 온다고. 할머니, 이 집은 칼이 달라. 정직하게 손질한 손이야. 할머니의 그 말이 정화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정직한 손질. 그래, 그거였습니다. 남들보다 싸게 팔 수도 없고 화려한 수조도 없었지만 정화에겐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의 좌판엔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10,000원, 20,000원이었지만 이제는 50,000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동네 한식당 주방장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매일 고등어하고 갈치가 필요한데요. 식자재 납품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저한테요? 네. 손님들 반응이 좋아요. 특히 생선 손질이 깔끔해서 주방에서 일하기 편하대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납품이라니. 좌판 장사하는 자신에게 식당 납품 얘기가 나오다니요.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고등어 하루 10마리, 갈치 5마리 정도요. 일주일에 6일 납품 가능하세요? 정화는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는 매출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새벽 6시까지 가게 뒤로 갖다 주시면 돼요. 주방장이 떠나고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식당 납품하래요. 어머, 그래. 이제 제대로 되는구만.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7월 중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화가 아침에 받아온 갈치 중 몇 마리가 눈빛이 흐렸습니다.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았습니다. 팔 수는 있어. 손질만 잘하면 몰라. 정화는 갈치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화는 결국 그 갈치들을 폐기했습니다. 3만 원어치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나가는 돈이었죠. 옆 상인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 정도면 팔 수 있는데 왜 버려요? 아까운 돈을. 손님이 먹을 거잖아요. 제가 먹기 싫은 건 팔면 안 되죠. 정화는 갈치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해였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 집 사장님 진짜 양심적이네. 맞아요. 저 정도면 팔아도 되는데 버리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내에서 정화는 정직한 생선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사진 찍어도 돼요? SNS에 올리고 싶어서요. 네. 왜요? 여기 진짜 좋잖아요. 손질도 잘해주시고 싱싱하고 찰칵 찰칵. 여자는 정화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중앙시장 숨은 맛집, 수산여신 정화 사장님, 강추. 해시태그가 주르륵 달렸습니다. 이튿날부터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SNS 보고 왔어요. 여기가 수산여신 집이죠? 정화는 얼떨떨했습니다. 수산여신이라니. 자신을 그런 이름으로 부른다니요. 한 달 뒤 정화의 매출은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화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중고 냉장 수조를 샀습니다. 15만 원짜리 낡은 수조였지만 정화에겐 최고의 장비였습니다. 할머니, 저 냉장고 샀어요. 어머, 그래. 이제 제대로 장사하겠네. 정화는 아이스박스에서 꺼낸 생선들을 수조에 옮겼습니다. 수조 안에서 물이 콸콸 순환했습니다. 생선들이 싱싱하게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오, 여기 수조 생겼네?
이제 진짜 가게 같은데? 그러게요. 처음 왔을 땐 아이스박스였는데. 정화는 수조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만 앞치마, 장화, 머리에 두른 수건. 더는 명품 옷을 입은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냉장고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생선은 배신 안 해. 사람은 배신해도 생선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신선하면 팔리고 상하면 버리면 됐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매출 18만 원. 단골 손님 23명. 냉장고 구입.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정화수산 사장이야. 정화수산. 언젠가 간판을 달 수 있을까요? 좌판이 아닌 진짜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화는 창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꿈처럼 느껴졌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첫 매출 5천 원에 울었는데 지금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생선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지만 이제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향기였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화의 좌판은 이제 시장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고 SNS에는 중앙시장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하루 매출은 20만 원을 넘어섰고 한 달 수입은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화는 드디어 고시원을 벗어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비좁았지만 정화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여느 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갈치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었죠. 손놀림이 이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정화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구두까지.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이었죠. 남자는 한참 동안 정화의 손질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아, 네. 갈치 한 마리만 주세요. 네, 금방 손질해 드릴게요. 정화는 싱싱한 갈치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잡고 능숙하게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을 빼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토막을 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남자는 손질된 갈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질 정말 깔끔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대량 납품 생각 있으세요? 네.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유통수산 MD 장성우. 대한유통이라면 전국에 체인점을 둔 대형마트였습니다. 저희 마트에서 프리미엄 수산물 코너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손질 실력 있는 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네요. 정화는 멍하니 명함만 바라봤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이라니. 좌판 장사하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다니요. 저는 그냥 좌판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장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정화는 명함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명함 맞죠? 그럼 대한유통이면 큰 회사잖아. 대박이네, 대박. 할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사기는 아닐까? 좌판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화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대한유통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직원 소개를 찾았습니다. 장성우 수산 MD. 사진도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라고?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장 과장님이시죠? 오늘 명함 주신 정화입니다. 아, 사장님. 연락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 사업자 등록도 없고, 그건 지금 만들면 되죠.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내일 한번 저희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정화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투피스였습니다. 약간 작아졌지만 어떻게든 지퍼를 올렸습니다. 대한유통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화는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장성우와 다른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매주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 한 매장에 일주일에 100만 원어치 정도요. 테스트로 새 매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300만 원, 한 달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매출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겠네요. 상호는 뭐로 하시겠습니까? 정화수산이요. 정화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그게 바로 정화수산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화는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정화수산 대표 이정화.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정화에게는 세상 무게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장 설비였습니다. 지금 쓰는 중고 수조로는 그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 1000만 원짜리 냉장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화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0만 원이요. 담보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냥 신용대출로. 은행원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화는 3군데 은행을 돌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소득 불안정, 담보 없음. 은행은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정화는 시장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 씨,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출이 안 돼요. 냉장 설비를 사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500만 원 빌려줄게. 나머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봐. 시장 상인회에서 보증 서줄 거야. 할머니. 정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뒤 정화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빌려준 500만 원과 합쳐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날로 냉장 설비를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좌판 팔던 여자가 대기업이랑 거래한대. 얼마나 가겠어. 곧 망할 거야. 우리 손님까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정화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첫 납품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화는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받아왔습니다. 고등어 100마리, 갈치 50마리, 오징어 30마리.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안 돼, 시간이 부족해. 정화는 손을 빨리 놀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실수가 생겼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넘쳐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생선 몇 마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아! 정화는 울면서 다시 작업했습니다. 결국 납품 시간에 10마리가 부족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장성우였습니다. 사장님, 물량이 부족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정화는 울먹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첫날부터 실패했습니다. 사장님, 장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기 실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정화 사장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내일 다시 해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정화는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화 수산. 정화는 새 유니폼을 입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더는 좌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게였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정화수산은 이제 중앙시장의 명소가 됐습니다. 대한유통 납품도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점포에는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화는 직원 1명을 뽑았습니다. 50살의 박 이모님이었죠.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시장 상인의 총무 김 사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세훈이라고 아세요?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세훈.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죠. 제 전남편인데요. 아, 그 사람이 전남편이었어요? 그 사람 회사 망했대요. 부도 났다고 난리예요. 뭐라고요? 투자 사기 당했대요. 빚쟁이들한테 쫓긴다고 하던데. 김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망했다고?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를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저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강세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차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세훈은 여전히 명품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재킷 소매가 헤어져 있었고 구두도 달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무성했죠. 유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손톱은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정화야. 세훈이 정화를 불렀습니다. 반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여기가 내 가게구나. 소문 들었어. 대단하더라. 세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웃지 않았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바빠서요. 정아야, 우리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예전 정 생각해서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이요? 세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아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대한유통 납품하잖아. 그거 나한테 넘겨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정말 급해. 돈이 필요해. 정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납품권을 넘기라고요?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 5만 원 한 장 던지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정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제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유리도 힘들어하고 있어. 그때 차유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정아 씨, 아직도 원한 품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정아는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한이요? 제가 왜 원한을 품어요? 그럼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정말 힘들다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보였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비늘에 긁힌 상처, 갈라진 틈, 반년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 보여요? 당신들이 버린 손이에요. 이 손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아야, 그건 그렇지만 뭐요? 당신들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 제가 도와줘야 해요? 정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손님이야?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정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한 가족이었잖아. 이럴 수 있어? 가족이요? 정아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5만 원 던지고 가나요? 가족이 집에서 쫓아내나요? 그건 제가 잘못해서, 제가 비린내나서, 제가 여자로서 끝나서. 정아는 세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정아 씨, 지금 이렇게 비린내 나는 곳에서 생선이나 팔면서 당신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정화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당신 지금 우리 정화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전 그냥 비린내 나는 곳이라고. 여기가 당신네 명품 가게보다 못해?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화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 안 둬. 그래, 정화는 우리가 키운 거야. 세훈과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불법 침입이니까요. 정화야, 설마 진짜. 한번 경고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엔 고소할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리가 세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야, 차유리. 내가 괜히 나서서. 뭐, 내가? 오빠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둘은 정화 앞에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흉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세요. 정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훈은 정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의 손을 뿌리치며 시장을 나갔습니다. 유리도 뒤따라갔습니다. 둘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 반년 전 정화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지금 달랐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정화 씨, 괜찮아? 할머니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수조 앞에 섰습니다.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들이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생선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린내나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정화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울렸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화의 인생에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정화도 여느 때처럼 새벽 도매를 마치고 가게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 세대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츠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차들이었죠. 우와, 저 차 봐. 억소리 나는 거 아니야? 누가 오는 거야? 대통령이라도 오나?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화도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차들이 정화수산 앞에 멈췄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6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정화수산입니까? 장성우가 뒤따라 내리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저기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정화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정화 사장님. 장성우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 대한유통회장님과 바이어 팀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비린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화수산 이정화입니다. 정화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유통회장 김태준입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요? 장 MD가 자꾸 얘기하더군요. 중앙시장에 손 좋은 사장님이 계시다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다 정화 때문이래. 정화 대단한데? 회장이 직접 왔어. 우리 시장이 완전 들썩이네. 김 회장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손질하시는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정화는 냉장 수조에서 싱싱한 광어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지 마. 평소대로만 하면 돼. 정화는 칼을 잡았습니다. 광어의 지느러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칼에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을 깨끗이 빼냈습니다. 칼날이 등뼈를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살이 깨끗하게 분리됐습니다. 4분이 걸렸습니다. 도마 위에는 완벽하게 포를 뜬 광어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MD, 내 말이 맞지? 이 정도면 호텔 납품도 가능해. 옆에 있던 바이어 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퀄리티면 백화점 프리미엄 수산 코너 입점 충분합니다. 백화점이라고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회장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 사장님,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유통 백화점 5곳에 프리미엄 수산 코너를 신설하려 합니다. 정화수산 제품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요? 왜 안 됩니까? 실력이 전부죠. 장성우가 거들었습니다. 한 매장당 월 2천만 원 납품입니다. 5곳이면 월 1억 원이죠. 1억 원. 정화는 어지러웠습니다. 1년 전 좌판에서 하루 5천 원 벌던 자신이 지금 월 1억 원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양보다 정성입니다. 저는 싸게 많이 팔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게 손질한 제품만 내보내고 싶어요. 김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화 사장님을 선택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우리 시장 이름도 같이 알려주세요. 정화수산만 잘 되면 안 돼요. 중앙시장 전체가 살아야죠. 정화의 말에 김 회장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앙시장 상생 프로젝트로 명시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분들께도 하청 기회를 드리죠. 주변에서 듣고 있던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정화 최고다. 우리도 일거리 생기는 거야? 김 회장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시죠.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월 납품액 1억 원, 계약 기간 1년, 시장 상생 조항 포함.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인하시겠습니까? 정화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옆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이정화. 정화의 이름이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찰칵, 찰칵. 어디선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죠. 김 회장과 정화가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터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화 사장님 대박. 우리 정화 잘했어. 우리 시장 살렸다. 정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저 멀리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세훈과 차율이었습니다. 세훈은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재킷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선글라스도 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화라고? 그 정화가? 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야? 백화점 계약이라고? 유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어. 우리가 뭔가 잘못 봤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정화는 회장과 악수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완전 잘못됐어. 우리가 그 여자 버릴 때 뭔가 실수한 거야.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세훈이 소리쳤습니다. 유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가 그때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내가 꼬드긴 거잖아. 둘은 골목 구석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정화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화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여자가 사람 구실하네요. 기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 손이요. 이 손으로 세운 겁니다. 정화는 상처투성이 손을 보였습니다. 버려진 손이 제일 강해요. 이 손이 저를 살렸거든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화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먼지 쌓인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좌판 시절 쓰던 낡은 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칼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리 케이스에 넣어 선반 중앙에 올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정화는 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박 이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모님, 고마워요. 이모님도 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처음으로 딸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 있어?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그동안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얘기? 엄마 사업 시작했어. 잘 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지수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정화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너도 엄마 힘이야.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진짜 시작? 냄새나는 인생의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세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세훈은 책상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강세훈 씨, 계시죠? 문 열어요.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돈 어디 갔어요? 투자금 4천만 원.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2천만 원. 세훈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당. 문이 열렸습니다. 자물쇠를 부순 것 같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네. 숨어서 뭐해요? 남자들이 세훈을 끌어냈습니다. 세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벌써 석 달째예요. 네가 사기꾼이었어? 남자 하나가 세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투자처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요. 조금만? 우리도 빚내서 투자한 거라고. 남자가 세훈을 밀쳤습니다. 세훈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줘요. 그때까지 못 갚으면 경찰 신고하세요. 남자들은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세훈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큰일 났어.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대. 오빠 명의로 된 빚 때문에 가압류 들어왔대. 뭐? 세훈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천만 원 보증금이 날아갔어. 나 어떡해?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할 상황이야? 나도 죽을 지경이라고. 뭐? 오빠는 그럼 나보고 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아, 닥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훈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틀 뒤 사무실에 법원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세훈 씨 맞으시죠?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 압류 집행합니다.
빨간 딱지가 사무실 문에 붙었습니다. 압류라는 큰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컴퓨터, 책상, 의자까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차량도 압류 대상입니다. 열쇠 주시죠. 차까지요? 그럼 전 어떻게? 규정입니다. 세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수입차였습니다. 레커차가 차를 끌고 갔습니다. 세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빠, 딸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23세 대학생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 망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했어로 끝나? 엄마는 어떡하고?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버리지 말랬잖아. 그때 엄마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지수야, 그건 뭐? 차율이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는 왜 말을 안 들어? 지수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보다 오빠 같은 아버지였으니까요.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세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한테 가서 용서 빌어봐.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 자격은 무슨, 오빠가 버린 거잖아. 지수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세우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세우는 반지하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강세훈 씨, 대출금 상환하세요. 연체 이자 발생 중. 채무 변제 요구. 법적 조치 예정. 마지막 경고입니다. 세우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세훈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손이에요. 이 손으로 세운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세훈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유리는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시물은 신고가 접수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유리가 올렸던 명품 인증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댓글 알림이 떴습니다. 위조품 들고 인증샷 찍는 여자 키읔키읔. 저 가방 짝퉁이래요. 제보 들어왔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유리는 핸드폰을 내팽개쳤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밤. 유리는 명품 가방을 챙겼습니다. 중고 매장에 팔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중고 매장 직원이 가방을 살폈습니다. 손님, 이거 짝퉁인데요? 뭐라고요?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5만 원도 안 돼요. 시리얼 번호 보세요. 가짜예요. 유리는 멍했습니다. 세훈이 선물했던 가방이었습니다. 진짜라고 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유리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세훈은 다시 정화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 정화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세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정화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진짜 마지막이야. 세훈은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박 이모님이 맡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이 만나기 싫다고 하셨어요. 아줌마, 제발이요. 저 죽게 생겼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가세요. 세훈은 2시간을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세훈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정화가 나왔습니다. 강세훈 씨, 세훈이 돌아봤습니다. 정화야, 알아줘서 고마워. 나,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화야, 제발. 제가 당신 인생에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당신 마지막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지만, 그리고 말이에요. 정화는 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저도 당신도. 정화는 돌아섰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훈은 그 자리에 선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술 취한가 봐. 하지만 아무도 세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정화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네. 진짜 끝이에요.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납품할 생선을 손질해야 했으니까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울렸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세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문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무너지는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화수산은 이제 시장을 넘어 지역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백화점 5곳에서 프리미엄 수산물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정화는 직원을 5명으로 늘렸습니다. 가게도 옆 매장까지 확장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 오셨어요. 박 이모님이 알려줬습니다. 가게 밖에 젊은이들 10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로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시장에서 창업하고 싶어서요. 정화 사장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요? 네.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좌판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때가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죠. 정화는 청년들을 가게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처음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정화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버틴 게 아니에요. 선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 있었죠. 손질 기술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유튜브요. 밤마다 봤어요. 그리고 버려진 생선 주워서 연습했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청년들은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화는 매주 수요일 저녁 청년 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정화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뒤 백화점 본점에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정화수산 프리미엄 수산물 시식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10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광어를 순식간에 회로 뜨고 고등어를 깔끔하게 포를 떴습니다. 우와, 진짜 빠르다. 손기술 장난 아닌데?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시식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이게 진짜 생선이구나. 한 할머니가 회를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새 마트 생선은 비린내가 나서 안 먹었는데 이건 달라. 맞아요. 신선해요. 냄새가 안 나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시간 만에 준비한 시식용 생선이 다 동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식용이 다 떨어졌네요. 정화가 사과했습니다. 그럼 바로 살게요. 포장해 주세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당일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장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대성공이네요. 다들 맛을 알아주시니 감사하죠. 이 정도면 전국 확대도 가능합니다. 아니, 해외 수출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해외보다 먼저 우리 시장부터 살려야죠. 하지만 기회인데요. 기회는 또 올 거예요. 지금은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예요. 장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 사장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 사장님, 특집 다큐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시장 상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촬영이 있었습니다. 정화 사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뭐냐고요?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저 혼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여기 시장 상인들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일자리 있고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국 재래시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수산 모델을 저희 시장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벤치마킹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화는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노하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알려주면 경쟁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박 이모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장이 살아야 우리도 살아요. 함께 잘 사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정화에게 이렇게 무식하게 손질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상인이었습니다. 정화 사장님, 남자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괜찮아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때 약했으니까요. 서로 힘들었던 거죠.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그날 저녁 정화는 홀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불 꺼진 좌판들, 조용한 골목, 쓸쓸한 가로등. 1년 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비 맞으며 트렁크 끌고 들어왔던 그날.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몰라주던 그때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지수야. 뭐해? 공부하고 있어. 엄마는? 퇴근길이야. 오늘따라 감회가 새롭네. 왜요? 1년 전 생각나서. 엄마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말이야.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엄마 힘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엄마, 나도 돕고 싶어요. 방학 때 가게 가도 돼요? 그래, 그래. 와.
엄마가 생선 손질 가르쳐 줄게. 히히, 좋아요. 통화를 끝내고 정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틈, 굳은 살, 칼에 베인 자국.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훈장 같았습니다. 싸워서 이긴 흔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어린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생선 손질 체험을 해볼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정화는 아이들에게 작은 칼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생선 손질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비늘을 벗기고요. 조심조심 배를 갈라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려워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연습이야. 매일매일 연습하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나도 커서 사장님처럼 될래요. 정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꿈을 크게 가져. 체험이 끝나고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이 시장 같은 데 관심 없는데 오늘 정말 좋은 경험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미래니까요. 저녁, 장성우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관심 보이고 있어요. 글로벌 진출 생각 없으세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장 과장님, 제 욕심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 비린내가 좋아요. 이게 제 향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 시장에서요. 여기가 제 시작이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장성우는 한참 동안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철학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수조 앞에 섰습니다.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들이 헤엄쳤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정화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함께. 정화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렸습니다. 비린내가 가게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달랐습니다. 노동의 향기였습니다. 땀의 향기였습니다. 삶의 향기였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틀 뒤 정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화 씨? 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강세훈 씨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세훈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접견 신청을 하셨는데요.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본인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한 번만이라도요.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번만이요. 사흘 뒤 정화는 서울 구치소에 갔습니다. 회색빛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철문을 통과하고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접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합니다. 교도관이 정화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3번 접견실입니다. 정화는 3번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가운데는 투명한 아크릴판이 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렸습니다.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갔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것이 1년 전 명품 재킷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던 그 사람이었을까요? 세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화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화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용건만 말하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정화야, 나 잘못했어.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 여기서 나가면 진짜 열심히 살게. 내가 변호사 좀 선임해주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정화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잖아. 세훈이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그때 말 기억해요?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했죠. 그때 세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와서 또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건 나는 당신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이 되어달라니 웃기지 않나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들어가야죠. 제 남편이라고요. 차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유리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하게 묶여 있었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유리가 세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장 찍어. 나 더 못 버텨. 이혼 서류 가져왔어. 뭐? 세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나 이제 못 살아.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이 망했다고? 나는? 세훈도 소리쳤습니다. 오빠도 자업자득이야. 돈 보고 만난 주제에 뭘 봐라. 뭐? 내가 먼저 꼬셨잖아. 내가 돈 있다고. 둘은 아크릴판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내 때문이야. 정화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시끄러우면 접견 중단합니다.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세훈이 다시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야, 봤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도와줘. 도울 수 없어요. 정화야, 우리 한 가족이었잖아. 20년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버렸죠.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기다려. 정화야. 세훈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릴판이 막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세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 마지막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요. 정화는 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화야. 이제 그만 놔주세요. 저도 당신도. 정화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화야. 정화야. 세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화는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강세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강세훈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정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비 맞으며 트렁크 끌고 시장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화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화는 코트를 여미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박 이모님이 반겼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힘드셨죠?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잘하셨어요, 사장님. 박 이모님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가게에 울렸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화는 가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여자로 끝나는 줄 알았지?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화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더는 정화를 묶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생선을 받아오고 손질하고 납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정화는 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나야.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구치소 창살 너머의 과거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정화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정화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48살.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정화는 거울에 대고 웃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 도매시장이었습니다. 정화 사장님, 오늘은 제주 은갈치 들어왔어요. 도매상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보여주세요. 정화는 눈을 반짝이며 갈치를 살폈습니다. 은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100마리. 알았어요. 역시 정화 사장님은 눈이 달라. 트럭에 생선을 싣고 정화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6시 정화수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다들 일찍 나왔네. 고마워요. 당연하죠. 오늘 백화점 큰 주문 있잖아요. 함께 생선을 내렸습니다.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8시 유통센터였습니다. 컨테이너 수출 화물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수산이라는 영문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JEONGHWA 시푸드. 사장님, 이번 일본 수출 첫 건이잖아요. 떨리시죠? 장성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떨리죠. 근데 자신 있어요. 싱싱하게, 정직하게 보냈으니까요. 정화는 컨테이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다 사장님 철학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 같이 만든 거죠. 오후 2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정화야, 우리 손주 취직했어.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다 정화 내 덕분이야. 내가 시장 살려놔서 애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하더라고.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가 잘 키우신 거죠. 아이고, 이 겸손한 것 봐. 우리 정화 덕분에 시장이 사람 살았지. 할머니는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화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4시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엄마, 지수였습니다. 23세 대학생 딸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지수야. 정화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방학이라 왔어요. 일 도와줄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진짜 멋있어요. 이 가게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정화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화에게는 우주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돼.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생선 손질은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습니다. 지수야,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6시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시장에서 피어난 기적, 정화수산 이정화 대표. 카메라가 정화를 비췄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패가 뭔지 아니까 성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삶을 손질한 거예요. 화면이 정화의 손을 비췄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아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화면에 정화가 나왔습니다. 세훈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옆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 응? 저 여자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세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화면 속 정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당당하게. 세훈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른 곳, 고시원이었습니다. 유리가 폐도시락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정화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정화라고?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봤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왜? 유리는 도시락을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수산이었습니다. 시장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왔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생선 도장 찍기 해볼 거야.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에게 물감과 도장을 나눠줬습니다. 사장님 멋져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더 멋져. 정화는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오후 정화는 좌판을 펼쳤습니다. 가게가 있어도 여전히 좌판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사장님, 왜 여전히 좌판하세요? 신입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내 시작점이거든. 잊으면 안 돼. 정화는 좌판에 앉아 칼을 갈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화야,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둘은 나란히 앉아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1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화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정화는 가게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칼이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좌판 시절 쓰던 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칼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넌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 옆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세훈이 던진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정화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내 출발선이었어.
밤 정화는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불 꺼진 가게들, 조용한 골목, 반짝이는 가로등. 정화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더 많은 꿈을 키울 거야.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시죠? 딸 잘 살고 있어요.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가득한 시장이었습니다. 정화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게 갑시다.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정화는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아침 공기에 울렸습니다. 햇빛이 정화를 비췄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정화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방은 여기야.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냄새나는 삶도 잘 손질하면 멋져지니까. 정화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비린내가 가득한 이곳에서 정화는 진짜 여왕이었습니다. 좌판 위에 세운 왕국. 손으로 일군 삶. 정직함으로 쌓은 신뢰. 이것이 정화의 성공이었습니다. 햇살이 시장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화의 삶도 계속됐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